어린 년이 뭘 안다고 퇴사 경영에 손을 대려고 해?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작은 아빠의 고함이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중환자실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워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윤소연입니다. 29살 작은 가구 브랜드 소나무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공방에서 새로 들어온 원목을 다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연아, 아빠가 쓰러졌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죠.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고 계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누군가는 정신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이 무리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작은아버지 윤상호였습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으셨죠. 형 걱정하는 동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작은아버지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찰나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치 미소를 짓는 것 같았죠. 아니겠죠? 제가 잘못 본 거겠죠. 충격 때문에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최소 몇 달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복이 되더라도 예전처럼 돌아가긴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죠. 엄마는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붙잡고 일으켰어요. 이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제가 회사 일은 당분간 맡을게요. 걱정 마세요. 친절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소름이 돋았어요. 그 미소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병실을 나서는데 작은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보였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계획적인 얼굴이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그냥 느낌일 뿐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우셨어요. 아빠가 깨어나실까?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깨어나실 거예요. 아빠는 강한 분이잖아요. 하지만 저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를 안심시키려는 말일 뿐이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그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미소, 전화통화, 회사를 맡겠다는 말,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싸움의 시작인지를요. 아버지의 회사 윤가목재,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곳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죠. 그런 회사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싸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병원 복도가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엄마는 밤새 병원에 계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소연아, 회사 가서 서류 좀 정리해 줄래? 아빠 사무실 책상에 급한 서류들이 있을 거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회사에 가보고 싶었어요. 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정말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예민해진 걸까요? 답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윤가목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이 쓰러지셨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사무실로 향했죠. 문을 열자 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와 종이 냄새가 섞인 향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것들이었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들이었어요. 대부분 일상적인 업무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맨 아래 깊숙한 곳에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죠. 파일을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 서류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지분양도 계약서 초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작성자는 윤상호였습니다. 작은아버지 이름이었죠. 그리고 양도받는 사람도 윤상호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지분을 작은아버지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명란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3개월 전이었어요. 이게 뭐죠? 아버지가 정말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을까요? 말도 안 됐습니다. 급하게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회사에 이상한 서류가 있어요. 무슨 서류? 지분양도 계약서요.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엄마가 말했어요. 아, 그건 예전에 상호가 도와준다고 했을 때 임시로 만든 거야. 형식적인 거였어. 하지만 아빠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때 급한 일이 있어서 미리 찍어뒀던 거야. 실제로 사용한 건 아니니까 걱정 마.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이게 정말 형식적인 거였을까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종이가 깨끗했어요. 3개월 전 서류치고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구겨진 흔적도 없었고 먼지도 별로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계속 찜찜했죠.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은 어디 계십니까? 작은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었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소연아, 여기 있었구나.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서류 정리하러 왔어요. 그래, 수고하네. 요즘 회사 일이 복잡해서 말이야. 작은아버지가 책상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찾는 것 같았어요. 혹시 서랍에서 뭐 특이한 거 못 봤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일반 서류들만 있었어요. 작은아버지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죠. 그래, 그럼 됐다. 다행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곧 나갔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방 속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는 별것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다시 봤어요. 계약서 형식은 완벽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어 보였죠. 만약 이게 진짜로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지분이 작은아버지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럼 회사는 완전히 작은아버지 것이 되겠죠.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작은아버지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계산적인 눈빛도요. 저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여러 장 찍어서 저장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서류 생각만 났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아버지께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식을 찾으시면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이 앞으로 벌어질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아, 회사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대. 같이 가자.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준비하고 회사로 향했어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사들이었죠.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작은아버지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앞에 놓고 있었어요. 다들 오셨군요. 시작하죠. 작은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형의 건강 상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심각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장기적으로 회복이 어렵다고 합니다. 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아빠는 회복하실 거예요. 형수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회사는 대표 없이 운영될 수 없어요. 작은아버지가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제가 당분간 대표이사 대행을 맡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죠.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세요. 의식이 없을 뿐이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작은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싸늘했어요. 소연아,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라. 어른들 이야기요? 제 아버지 회사 이야기인데 왜 제가 끼어들면 안 되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작은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게 혈기만 앞서면 아무 소용없어. 세상은 감정으로 굴러가지 않아. 주변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아버지 지분은요? 작은아버지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과 저는 지분을 반반씩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형이 의사결정을 못하는 상황이니 제가 대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나? 회사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어. 작은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관이었어요.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대표이사가 업무 수행 불가능할 시 주요 주주가 대행할 수 있다. 여기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엄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주주예요. 동의 없이 이렇게 결정할 수 없어요. 형수님, 법적으로 제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사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윤상호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이사도 동조했어요. 저도 찬성합니다. 공백이 길어지면 회사의 손해입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이 작은아버지 편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된 거죠?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대표이사 대행으로 선임되었어요. 엄마는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축했죠. 작은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회사는 제가 이끌겠습니다. 형의 뜻을 이어받아 잘 운영하겠습니다. 말은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승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저희만 남았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소연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이건 회사를 위한 결정이야.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형이 깨어나시면 다시 모든 걸 돌려드릴게. 걱정 마. 그 말이 진심일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나왔습니다. 엄마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연아, 우리 어떡하지? 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방법을 찾을게요. 무슨 방법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그 서류가 떠올랐어요. 지분양도 계약서. 혹시 작은아버지가 그걸 사용하려는 걸까요? 그럼 정말 끝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요. 어떻게든 아버지의 회사를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로 갔습니다. 아버지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야 했어요.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열려 있었는데 말이죠. 경비 아저씨께 여쭤봤습니다. 왜 잠겨 있어요? 대행님 지시로 오늘부터 사장님 사무실은 폐쇄됐어요. 작은아버지가 벌써 손을 쓴 거였습니다. 증거를 숨기려는 걸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있었어요. 아버지 컴퓨터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도 가끔 일을 하셨어요. 개인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서재를 뒤졌습니다. 노트북을 찾았어요. 전원을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죠. 몇 번 시도 끝에 풀렸습니다. 엄마 생일이었어요. 바탕화면에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관련 문서들이었어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대부분 업무 보고서나 계약서들이었죠. 그런데 휴지통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복구된 메일 파일이 있었어요.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자동 저장함에 읽지 않은 메일이 하나 있었어요. 발신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지우였습니다. 예전 남자친구였어요. 동시에 변호사였죠. 한때는 아버지 회사 자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2년 전 헤어졌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끝냈었어요. 그때는 제 꿈을 쫓고 싶었습니다. 그를 사랑했지만 혼자 서고 싶었죠. 메일 제목을 봤습니다. 계약서 위조 관련 경고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사장님께 최근 윤상호 이사가 요청한 지분 양도 계약서 검토 중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명 날짜와 실제 인감 날인 시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직접 승인하신 기록도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문서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4개월 전이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더 찾아봤습니다. 답장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지우야, 고맙다. 하지만 상호는 내 동생이야. 오해일 거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마. 아버지는 믿고 싶으셨던 거였습니다. 동생을 의심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선함이 오히려 독이 된 거였어요. 박지우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2년 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전화번호는 아직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지울 수 없었던 거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2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지우야, 나야. 소연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전화했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아빠 일로 도움이 필요해. 사장님께 무슨 일이? 쓰러지셨어. 그리고 회사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이야기, 지분 양도 계약서 이야기, 그리고 그가 보낸 메일을 찾았다는 것까지요.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만나자. 사무실로 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바로 나갔어요. 법무법인 건물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지우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표정이 더 딱딱해 보였어요. 앉아. 서류들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지우는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거 위조 맞아. 확실해? 인감날인 부분을 봐. 압력이 불규칙해. 원본을 스캔해서 복사한 거야. 역시 그랬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서류를 조작한 거였어요. 지우가 저를 봤습니다. 이제 와서 날 찾아오는 건 사랑이 아니라 복수 때문이겠지. 냉소적인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됐어. 나도 사장님께 빚진 게 있어. 도와줄게. 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이것만으론 부족해. 어떻게? 회사 회계 자료를 확보해야 해. 작은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방법은 있어. 그는 메모지에 뭔가 적었습니다. 일단 이 사람한테 연락해봐. 아버지 회사 격리팀장이었던 사람이야. 퇴사했지만 내부 사정을 잘 알 거야.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고마워. 일어서려는데 지우가 말했습니다. 소연아. 응? 조심해. 작은아버지는 생각보다 위험한 사람일 수 있어. 그 말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지우를 다시 만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여전히 그를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익숙함 때문일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집중해야 했어요. 메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 의무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경리 팀장님이시죠? 저는 윤소연이라고 합니다. 아, 사장님 딸. 무슨 일이에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김 팀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렇게 됐군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퇴사한 이유가 윤상우 이사 때문이었어요. 회계 장부를 조작하라고 압력을 넣더라고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떤 조작이요?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거죠. 허위 거래처를 만들어서 돈을 빼내는 수법이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제가 몰래 복사해둔 파일들이 있어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김 팀장은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꼭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USB를 확인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자료가 있었어요. 회계장부, 거래 내역, 계좌 이체 기록들이었습니다. 하나씩 보니 작은아버지가 몇 년간 회사 돈을 빼돌린 게 명확했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지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고소 가능해. 드디어 반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눈치가 빨랐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아침에 엄마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소연아, 기사 봤어? 무슨 기사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 봐. 우리 얘기가 났어. 급하게 검색했습니다. 경제면에 기사가 떠 있었어요. 윤가 목재 내분, 창업자 딸이 대표권 주장. 기사 내용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아프신 걸 이용해서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는 식이었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효녀 코스프레 키읔키읔. 아버지 중환자실에 계신데 회사 뺏으려고 안달이네. 요즘 젊은 애들 돈밖에 모르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죠? 누가 이런 기사를 낸 거죠? 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사 봤어? 지금 확인했어. 작은아버지 짓이야.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거지. 어떡하죠? 일단 대응하지 마. 해명할수록 더 꼬여. 하지만 기사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SNS에도 올라왔어요. 제 이름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연아, 기사 진짜야? 무슨 일 있어? 대답하기 힘들었습니다. 설명하자니 너무 복잡했고 믿어줄지도 의문이었어요. 며칠 사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어요. 윤가 딸 있잖아. 아버지 돈 놀인데. 에휴, 요즘 세상에 폐륜이 어디 있어. 마트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어요. 엄마는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버지 병문안을 가는데 아는 사람들이 피하더래요. 소연아, 우리 뭘 잘못한 거야? 엄마가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작은아버지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희를 출입 금지시켰어요. 가족 간 분쟁으로 회사 분위기가 안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더 이상 회사 문 앞에도 갈 수 없게 됐어요. 법적 대응을 준비했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점점 고립되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떤 친구는 대놓고 말했어요. 소연아, 미안한데 나도 평판 관리해야 해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옆에 있어줘야 친구 아닌가요? 공방 일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연 씨, 죄송한데 당분간 거래를 중단하려고요. 회사 이미지 때문에요. 하나씩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답답했어요. 엄마는 계속 울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작은아버지가 이기는 걸까요?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뭔가 찾아야 할 것 같았어요. 아버지 물건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옷장, 책상 서랍까지요. 그러다 아버지 오래된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다행히 켜졌어요.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메시지,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대화였어요. 형, 그냥 내 명의로 해놨어. 나중에 돌려줄게. 작은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상호야, 그건 안 돼. 회사 지분은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야. 형은 너무 고지식해. 세금 문제 때문에 잠깐 그러는 거라니까. 그래도 안 돼. 당장 원래대로 해. 형, 제발. 이번만.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작은아버지가 아버지를 속였다는 증거였습니다. 세금 문제라며 거짓말한 거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6개월 전이었어요.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지우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받았어요.
소연아, 무슨 일이야? 녹음 파일을 찾았어. 작은아버지가 아빠를 속인 거야. 보내봐.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지우가 말했어요. 이거면 돼. 충분한 증거야.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수 있어? 응. 내일 당장 법원에 가처분 신청할게.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됐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우 사무실로 갔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야 했어요. 가처분 신청부터 할 거야. 작은아버지의 대표 대행 자격을 정지시키는 거지.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안에 결정 날 거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첨부했어요. 지분양도 계약서, 회계 조작 자료,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요.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문 기일이 잡혔대요. 법정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갔어요. 지우도 동행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작은아버지도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지우가 먼저 진술했어요. 신청인 측은 피신청인 윤상호가 불법적으로 회사 경영권을 탈취했다고 주장합니다.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하나씩 설명했어요. 작은아버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는 가족 간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형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우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에 작은아버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형, 그냥 내 명의로 해놨어. 나중에 돌려줄게. 작은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작은아버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다른 증인이 있습니까?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계십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경리 팀장이 들어왔어요. 작은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팀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어요. 증인은 윤가 목재에서 근무했습니까? 네, 10년간 경리팀장으로 일했습니다. 피신청인 윤상호에 대해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윤상호 이사는 수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저에게 장부 조작을 지시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김 팀장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이었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작은아버지 변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 증인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 원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피신청인께서 직접 해명하시죠. 재판장이 작은아버지를 봤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형을 위해 모든 걸 했습니다. 회사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럼 왜 자금을 횡령했습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회사 운영 자금이었어요. 개인 계좌로 이체한 이유는요?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문은 계속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작은아버지의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마지막으로 제 차례였습니다.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신청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조카입니다. 작은아버지예요. 작은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어릴 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진 후 달라지셨어요. 회사를 빼앗으려 하셨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쓰러진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서류를 발견한 것, 이사회에서 있었던 일, 기사가 난 것까지요.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요. 작은아버지를 믿으셨고요. 그런데 그 믿음을 배신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쉬어가자고 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엄마가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소연아. 지우도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작은아버지도 나와 있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소연아, 말씀하지 마세요.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들고 싶지 않았어요. 신문이 재개됐습니다. 마지막 변론이었어요.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는 명확합니다. 피신청인은 형의 신뢰를 악용했습니다. 회사를 사유화하려 했어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작은아버지 변호사도 변론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판단은 일주일 내로 내리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응. 결과는 좋을 거야. 지우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처분 인용. 작은아버지의 대표 대행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회사 경영권이 원래대로 돌아온 거였어요. 엄마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이긴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안 소송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반격은 시작됐고 우리는 이기고 있었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상황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본안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형사 고소도 함께 했어요. 횡령과 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몇 차례 공판을 거쳤습니다. 마지막 공판 날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와 있었어요. 전에 저희를 비난하던 기사를 쓴 기자도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피고인 윤상호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고에게 횡령한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 승소였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어요.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소연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들이 쏟아졌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말하기로 했어요. 아버지의 회사는 정직으로 쌓아 올린 이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지켜드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부끄럽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께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계셨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겼어요. 회사 지켰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살짝 움직인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요즘 상태가 좋아지고 계십니다. 곧 깨어나실 수도 있어요. 희망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아침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이 의식을 찾으셨어요.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아빠,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소연아, 목소리가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엄마도 달려오셨습니다. 셋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가 조금씩 회복하셨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회사는 어떻게 됐니? 걱정 마세요. 다 해결됐어요.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셨어요. 상호는 감옥에 가셨어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자업자득이구나. 아빠, 슬프세요? 슬프지. 내 동생인데.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아버지가 창밖을 보셨어요. 욕심은 결국 사람을 무너뜨린다. 며칠 후 작은아버지가 수감되기 전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가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유치장에 갔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소연아, 와줘서 고맙다. 할 말 있으세요? 미안하다. 진심이야.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알아. 그래도 하고 싶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를 왜 배신하신 거예요? 욕심이었지. 형만 보면 열등감이 들었어. 항상 형이 먼저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변명은 안 할게. 내가 잘못했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지내세요. 소연아, 형 잘 모셔드려.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회사는 제가 임시로 맡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운영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분위기가 살아났어요.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앞으로 윤가 목재는 소나무 공방 라인을 정식 브랜드로 런칭합니다. 제가 만든 가구 디자인들을 보여줬어요. 이사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좋은 시도네요. 젊은 감각이 필요했어요. 회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회의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잘했다, 소연아. 고마워요, 아빠.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넌 아빠 닮았어. 예전 같았으면 싫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어요. 그 말, 이제는 좋아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어요.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였어요. 일하는 중? 응, 새 디자인 작업 중이야. 보여줘. 스케치를 보여줬습니다. 지우가 감탄했어요. 멋진데? 고마워. 지우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마셔. 피곤해 보여. 고마워.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요즘 어때? 바쁘지만 괜찮아. 보람 있어. 그래 보여. 표정이 밝아졌어. 지우가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지우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별말 다 해. 당연한 거지.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못 이겼을 거야. 지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천천히 가면 안 될까?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 알았어. 기다릴게. 고마워.
지우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작업에 집중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공방 문을 닫으려는데 엄마가 오셨어요. 소연아, 같이 저녁 먹을래? 좋아요. 식당에 갔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곳이었어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일, 아버지 건강, 앞으로의 계획들이었죠.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조금. 그래도 견딜만해. 너 덕분이야. 제가 뭘 했다고요? 많이 했지. 회사도 지켰고 아빠도 지켰잖아.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자랑스러워, 소연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엄마도 대단하세요. 저 혼자는 못했을 거예요. 우리 둘이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회사를 막 시작하셨을 때였죠.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눈빛이 맑았어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눈빛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무언가를 지키고 이루는 것의 의미를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거래처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소나무 공방 신제품 런칭 축하드립니다. 주문 들어갑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몇 주 후 소나무 공방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 작품을 보며 감탄했어요. 디자인이 참신해요.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도 오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표정은 밝으셨습니다. 잘했다, 소연아. 제 꿈을 이룬 거예요, 아빠. 그래. 내 길을 찾았구나. 전시회가 끝나고 모두 나갔습니다. 저 혼자 남아 정리를 했어요. 갤러리 큰 창문에 석양이 비쳤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의 그림자가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닮았다는 말이 이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배웠습니다. 정직은 느릴 수 있지만 결국 이긴다는 것을요.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새 프로젝트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다음 작품 구상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연필을 움직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였죠. 창밖으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떠오르는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더 멋진 사람이 되는 모습을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직하게 살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걸어오신 길을 이어가겠다고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지우였어요.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나올래? 같이 먹자. 좋아요. 공방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일상이었어요. 싸워서 지켜낸 일상이었으니까요. 지우가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다가가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넘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아니까요. 뭐 먹고 싶어? 아빠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어때요? 좋지.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걷는 우리 그림자가 길에 비쳤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더 많아졌어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보내는 응원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계속 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소연아, 왜 웃어? 그냥요. 행복해서요. 그래, 나도. 지우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반겨줬어요.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정직은 느리지만 반드시 이긴다고. 그걸 증명해냈다고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 이야기, 소나무 공방의 이야기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정직함을 가슴에 품고 말이죠.